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입니다. 택시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례로 살펴봅시다. 현저한 주시 태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야간 시간 주차된 자동차 추돌. 휴대폰 조작 차단기 충격. 낮 시간 주차 차량 출차 중 충격.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란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전방주시 태만, 운전 중 전자기기 조작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3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택시 교통사고 발생 원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신호위반. 사례로 살펴봅시다. 무모한 신호위반. 습관적인 신호위반,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동시 신호로 착각한 신호위반. 신호 체계를 확인하지 않고 예측 출발한 신호위반. 횡단보도 전멸신호 무시. 전멸신호 시 서행하며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하나, 교통량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적용되는 전멸신호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판단으로 일시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둘, 황색신호 등화 시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례 더 알아볼까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중대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고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나,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진입금지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둘, 신호기 고장 시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셋,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주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속하며 진입합니다. 넷,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도 교차로 전에서 사전에 감속해야 합니다. 다섯,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 출발 시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합니다. 택시 교통사고 발생 원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제외한 10명 중 1명은 중앙선 침범이 원인. 사례로 살펴봅시다. 야간 오토바이 충돌. 돌려서?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것은 모든 운전자와의 약속입니다. 야간 오토바이 정면 충돌. 중앙선 침범 치사율은 신호 위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야간 중침으로 보행자 충격. 중앙선 침범 및 부당한 회전. 상대방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인명사고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례 더 알아볼까요? 앞차가 서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반대 방향 차량을 발견하고 원래의 차선으로 넘어오던 중 먼저 서행하던 앞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이미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례 더 알아볼까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조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나요?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게 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예방 팁. 중앙선 침범 사고는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들어가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입니다. 셋, 좁은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맞은편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여 방어운전해야 합니다. 넷, 중앙선이 없는 길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다섯, 졸음이나 과로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택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0.95%,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25%. 사례로 살펴봅시다. 과속 수막 현상 미끄럼. 빗길 운전 시 20% 이상 감속 운전. 터널 통과 후 빗길 미끄럼. 터널에서는 속도를 감속하면서 안전운전.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전방주시 태만 상태에서 과속. 결과는 과속 및 신호 위반,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과속 교통사고 사례 더 알아볼까요?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인명사고 시 운전자에게 감속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앞차의 동향과 그 전방 상황을 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 사고 예방 팁 하나. 전방의 시야가 불량한 지역을 통과할 시에는 감속 운행, 앞지르기 금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도로의 정해진 제한 속도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둘. 운전 중 빗길, 눈길, 터널, 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최고 속도의 20에서 50%로 감속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운전합니다. 셋. 운전 중 앞차의 동향과 그 전반 상황을 보고 앞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것을 미리 예측하며 운전합니다. 넷. 전방에 대형 차량이 있는 경우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교통사고 사례와 이에 필요한 안전운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